그리고 현재 6.3 네. 지방선 관련해서 얘기를 네. 드리면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어제 이제 인천시당의 복당 원서를 신청을 했고 송 대표가 아마 이제 복당하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당연히 복당이죠. 네네네. 우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과정으로 보자면 2021년도에 네.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 얘기를 하던데 네네네. 그때가 이제 송영길 당대표 시절이고 맞습니다. 이제 저와 우원식 현 의장이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을 대통령 만들려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거의 한 7, 8개월 아무 역할 안 하고 저도 국회 예결위 간사만 일할 시기였는데 이제 네. 계속 보자고 당시 이재명 도지사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제 만나서 몇 번 세 번 만남 끝에 이제 제가 돕기로 결정하고 맞아요. 그렇게 우원식 하셨죠. 의장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본격 나서서 도왔거든요. 네. 그때 경선을 치렀는데 가장 그때 마지막 경선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때 아, 소위 정말. 공격을 하고 네, 흙탕물을 그랬었죠. 튀기면서 진흙탕 싸움을 이뤄갔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난데없는 서울 경선에서 마지막 10만 표가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저희도.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합산해 보니 네. 중도 사퇴했던 정세균 전 총리의 표를 합산하냐 마냐 가지고 맞아요. 한 논란이 싸웠죠. 붙었고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은 여러 가지 당내 규정을 봐도 네. 합산을 그것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맞아요. 과반이 넘었습니다. 과반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지정됐다고 저는 이게 확신을 했는데 그랬었죠. 계속 그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수긍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종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당선자도 고민이 깊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때 송영길 당대표와 네. 지도부하고 최고들하고 논의를 한 끝에 계속 이것은 결선 투표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줬어요. 네. 아마 이재명 대표 당시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되게 그 과정도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물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가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네네네. 후보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나중에 며칠 지나서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네. 사실은 제가 그거 결선 투표 받으려고 다 글까지 써놨습니다. 어. 라고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전에 네. 송영길 대표가 그 상황을 네. 당헌 당규를 정확히 해석해가지고 정리를 해줬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대선을 치렀잖아요. 네. 대선 때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선 지고 나서 당이 되게 어지러웠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대선 지고 나면 늘 책임론을 묻습니다. 묻죠. 그래서 뭐 평가위원회 만들자고 했는데 네네. 이제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또 진로도 되게 불투명했죠. 공격을 그렇죠. 많이 받고 있었고 맞아요. 그런데 그랬었죠. 송 대표가 자기가 내리고 오선했던 지역구를 비우면서 양보했죠. 승산이 없었던 서울로 옮겨서 맞아요. 시장 선거에 자기가 나왔죠. 도전하겠다 네, 그랬었죠. 하면서 그 자리를 비워주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에 국회의원을 출마를 하면서 네. 활로를 새로 열어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셨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내대표 할 때 네. 8월달에 당 대표 되면서 저 무도한 정치 검찰의 탄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만들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알다시피 본인이 네. 저런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억울하게 이제 연루되면서 내가 당 대표 출신으로서 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죄를 그 다시 한번 무고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 그랬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네. 오히려 프랑스 가서 공부하다가도 검찰 부르니까 나는 바로 선뜻 왔어요. 바로 와서 네, 다 바로 조사 들어왔어요. 받겠다 해서 이제 네네. 무죄가 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다 소멸된 거죠. 즉 달리 말씀드려서 그동안 너무나 당을 위해서 헌신 기여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대통령 될 때까지 그 네. 든든한 어떤 기반 역할을 해왔고 맞습니다.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가 그렇죠. 또 본인 스스로도 그 무죄가 확정되면 자기는 바로 복당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그저께 그런 기회를 다시 복당을 빨리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역구 원래 이제 개항을이었으니까 근데 약간 이제 어제 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네. 또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네네. 이건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남준 대변인도 제가 네.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2021년도 네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를 짜면서 네네. 가장 함께 호흡을 맞췄던 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 김남준 대변인인데 맞아요. 지난번 이해찬 전 총리 연결식 때 제가 잠깐 만나서 그러셨군요. 의사를 물어봤더니 이제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갈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 전 대표가 이제 무죄가 확정되고 당에 네. 복당하면은 당연히 네. 또 그런 정치 활동을 재개해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저는 서로 갈등 없이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그럼요. 저도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지금은 그 두 분 자체가 다 명분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도부가 그런 것을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지혜롭게 조정할 수 있다. 물론 지금 그 계양을 같은 경우는 송 대표가 저는 더 명분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김남준 대변인이 보기에는 좀 제게 서운할지 몰라도 사실 명분으로 보자라면은 사실 더 큽니다.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향후에 또 인천시장 후보 맞아요. 결정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또 거기에 이제 연수. 그 지역구가 네, 나올 네, 가능성도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둘 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대통령의 이 정부의 탄생과 또 우리 당의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서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좋은 네. 성과를 낼 것이다 네. 라고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